네, 이번 코너는 가상자산 시장을 파헤쳐보는 크립토온입니다.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인 마운트곡스가 파산한 지 10년 만에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을 상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10년 동안 묶여 있으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채권자들이 비트코인을 받자마자 매도해서 차익 실현하려는 심리가 나타난다고 분석되는데요. 현 가상자산 시장 상황 건국대 블록체인학과 오태민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마운트 곡스 때문에 크립토 시장에서 아주 곡소리가 나올 판인데요. 우선 마운트 곡스 상환 물량이 비트코인 가격에 좀 어느 정도나 영향을 주겠습니까? 네, 전망마다 다 다른데요. 일부 전망은 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실제로 비트코인의 장기 홀더들이 10년 전에 물린 거기 때문에 네. 더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근데 이제 소수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싶지 않겠지만 10년 동안 많이 썼다. 미리 이제 자산이 있으니까 소비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 다 마이너스 통장이기 때문에 일부 팔 거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 50% 정도까지 현금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50% 정도 되면은 뭐 계산해 보면 일주일에 한 1,200만 달러 정도가 지난 앞으로 6개월 동안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 ETF 시장에 비하면 크게 많이 나오는 물량은 아닙니다. 네. ETF 시장이 뭐 이번 주 월요일에도 하루 동안 3억 달러어치 순유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는데 공포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운트 곡스 매물이 쏟아지는 동안에 그러니까 가격이 눌리다가 그러면 결국 물량을 다 소화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좀 가격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운트 곡스 물량이 소비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시장이 마운트 곡스가 나온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제 좀 하락을 하다가 네. 이미 하락을 한 것 같고요. 근데 마운트 곡스 물량이 본격적으로 이제 상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버틴다. 그럼 이제 걱정하거나 우려하던 그런 신규 유입자들이 대거 유입될 것 같습니다. 신규 유입자라고 하면 어떤 신규 그러니까 지금 유입자를 이제 말씀하시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이 마운트 곡스 사건이 좀 마무리되는 걸 보자 이런 이제 기관들도 많고요. 거죠? 네. 지난 10년 동안 마운트 곡스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 비트코인 포함해서 모든 알트 그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만으로도 사람들한테 이제 우려를 주고 걱정을 끼치는 건데요. 사실상 마운트 곡스가 가지고 있는 그 물량 자체보다는 불확실성이 컸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그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게 있어서는 거의 단점이 없는데 그중에 가장 큰 단점이 이제 마운트 곡스 물량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비트코인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빨리 해결되면 될수록 좋다. 근데 이번에 해결되니까 많이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네. 크게 상승한 모멘텀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그 반감기가 왔을 때도 그렇게 크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못했었는데 이런 거에도 그 마운트 곡스에 대한 불안감이 좀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겁니까? 원래 반감기가 있고 나서는요 별로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6개월에서 길게 한 1년 정도 좀 이렇게 박스권에서 있거나 약간 하락을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한 10배 이상 튀어오르거든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상승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채굴인데요. 네. 채굴 물량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채산성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그 해시레이트라고 그러고 그 채굴자들이 채굴기를 끄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FTX 사건 이후로 가장 크게 해시레이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예. 모름이 아니야. 채굴자들이 지금 스위치를 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세한 채굴자들은 나갑니다. 그럼 영세한 채굴자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처분하고 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비트코인 공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물량이 다 흡수되는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네. 6개월에서 1년 지나고 나면 물량이 없죠. 네, 그게 마침 또 마운트 곡스의 불확실성 해소랑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리할 더 이상 이제 팔 물건도 없다 이런 건데 네. 최근에 독일 정부가 범죄자로부터 압수했던 비트코인을 이제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에서도 좀 시장 관심이 큽니다. 이제 독일 정부가 이렇게 갑자기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파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정부들이 비트코인을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이고 예. 중국, 영국, 독일인데요.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비트코인이 생길 때마다 판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생길 때마다 네, 바로바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20만 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10만 개 정도를 판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정부들이 이게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거 어디서 비트코인을 얻습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정부들은 다른 비트코인 홀더들처럼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게 아니고요. 네. 범죄자들로부터 이제 뺏었습니다. 아, 범죄 수익 환수한 겁니까? 네. 아, 근데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단순한 범죄자들한테 뺏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해킹 같은 게 일어나면 해커를 잡으면 그 원 소유주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네. 그 원 소유주가 이제 외국 거래소인 경우에 그냥 갖고 있습니다. 아, 정부가 환수를 해서 가지고 있고 네, 국고로 갖고 있습니다. 예. 환입을 시키는 거군요. 네. 그럼 독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독일 정부도 입장이죠? 이제 그 불법 다운로드 그 서비스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았는데 네. 그거를 압류해 가지고 4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확보했습니다. 4만 개요. 예, 네. 지금 뭐 한 4천 개, 5천 개 정도 판 걸로 시장이 집계하고 있는데요. 독일 정부가 시장에 영향 미칠 의도는 없었다 하면서 이제 이거를 당장 헌금하지 않고 이제 어떤 어셋으로 보증을 받고 이제 묶어 놓는다는 뉴스가 나와서 다시 이제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도 미국인데 영국이 한 6만 개를 갖고 있어요. 아, 현재 영국도 예. 6만 개를 들고 있는데 그것도 범죄 수익 환수한 네, 영국이 갖고 있는 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영국이 비트코인이 없었는데 중국인이 영국에서 자금 세탁을 하다가 2018년도에 이제 잡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국 비트코인이에요. 어. 근데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냥 그 속지주의니까 그 범죄가 일어난 국가가 이제 압류를 합니다. 아, 일반적인 그 이제 범죄 수익 환수랑 절차는 비슷한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영국 정부가 빨리 팔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지금 중국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그걸 돌려달라고. 아,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가만히 있는데 이제 중국 법원에 중국에 이제 내가 그 비트코인 원소유주다라고 주장하는 중국인들이 이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제 관례상 그냥 영국이 팔아버리면 중국이 이제 손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적당한 시기에 막 팔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바로바로 팔고 독일은 지금 팔고 있고 영국은 팔 수도 있고 뭐 다 계속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는 요인들밖에 없는데 근데 독일이 그 좀 매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 뒤에 다양한 소문들이 돌고 있던데 이거에 대해 이거 어떤 소문들이 돌고 있는 근데 겁니까? 원래 국가들이 팔면 음모론이 있습니다. 네. 저도 한 10년 전부터 비트코인을 관찰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미국 정부가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상당히 그 의심은 비트코인 가격을 꺾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일부러 요 타이밍에 판다. 아, 비트코인 가격을 놀라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비트코인 안 좋아하죠. 아, 네. 달러화의 가치, 네. 달러화 때문에요. 아. 근데 지금 추세를 보면 오히려 미국의 월가나 혹은 뭐 연준은 비트코인을 확보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월가의 자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비트코인을 많이 금처럼 확보하는 것이 국가들 간의 경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오히려 지금 미국은 거래소로 보내서 지금 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영향을 안 준다라는 이제 시장이 안심하는 그런 멘트도 날리고 있는데요.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한참 올랐다가 조금 주춤할 때 마운트곡 사건이 나오자마자 팔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독일 정부한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네.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음모론에 의하면은 뭐 독일이 이제 아직 그 달러와 비트코인 관계는 이제 미국이 ETF를 승인하면서 이제 같이 간다라는 건데 독일은 유로하지 않습니까? 네. 유로의 중심이고 그래서 유럽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유로한테 대응할 수 없는 걸로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의도라고 하는데 이게 전부 음모론인 게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랜덤으로 파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질 않아요. 이거 파는 쪽은 대부분 각국의 사법 쪽입니다. 아. 수사기관이나. 네네. 그래서 뭐 중앙은행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일주일 만에 나오고 뭐 2주 만에 나오니까 큰 물량 같지만 비트코인 전체 시장에서 보면 몇 천 개라는 거는 큰 물량이 아닙니다. 그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재정난 때문에 계속 더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정부로서는 뭐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얻은 거니까 뭐 파는 대로 다 이익이죠. 그래서 원래 비트코인이 강한 거는 비트코인을 모두 그 정당한 비용을 주고 구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정부는 그냥 뺏으니까 아무 시점에나 팔아도 뭐 그 증권을 운영하는 쪽이나 이런 것처럼 뭐 실적 부담이 없죠. 그냥 팔면 다 이익이니까. 네. 그래서 뭐 팔고 뭐 재정난 해결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저 들었는데 이 규모가 안 맞죠. 정부들이 갖고 있는 그 부채나 뭐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보다 비트코인 아무리 팔아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니까요.
또 이 비트코인이 올해 초에 현물 ETF 출시로 이제 출시하면서 좀 급등했다가 지금은 다시 주춤해졌는데 좀 다시 전고점을 뚫고 상승하려면 좀 어떤 트리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은 뭐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거시 경제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만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그 내부적인 요인인데요. 그게 바로 반감기입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있는 해에 미국 대선이 이제 그 연말에 있고요. 이게 같이 맞물려 갑니다. 4년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 미국 대선을 앞두고 크게 올랐어요. 어, 올해도 저는 9월부터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첫 네네. 번째가 마운트 곡스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음, 두 번째가 이제 이자율, 미국의 이자율이 저하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국 대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윤곽이 잡힐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한 미국 대선이 아니라 이번 네. 판은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암호화폐를 대선 쟁점으로 가져왔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 반대의 경우도 이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정부가 비트코인에서 특별히 또 억압적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쟁점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쪽이 우세하면 크게 오를 거고 반대로 가면 이제 조금 다른 때의 반감기에 미국 대선 분위기가 좀 다를 수도 있죠. 근데 그 지금 비트코인 하락세가 뭐 대규모 경기 침체의 전조일 수 있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도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가 있기 전에 먼저 이자율 하락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네. 미국이 대선도 있으니까 이자율이 하락하면 다른 자산도 오르지만 비트코인은 크게 탄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더라도 지금이 아니고 내년 봄 지나서 네네. 지금보다 그러니까 두세 배 올랐을 때 그때는 이제 그걸 이익 실현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 시장이 이 올해부터 내년 여름까지가 일반 개미한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벌써 비트코인은 안 좋은데 지난주부터 ETF에서 순유입이 있었거든요. 어, 기관들은 개미들하고 다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미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한 발 먼저 빠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미들의 목표 가액이 비트코인 뭐 3억 가는 게 목표였다면 아마도 기관들은 2억부터 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크립토오는 건국대 블록체인학과 오태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